제가 이제 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제제도가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욕설과 손가락질, 그리고 제 가족을 향한 저주까지. 단지 음주운전자를 돕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이유 없는 시기와 비난, 무고와 악성 비방글, 매번 수사기관의 협조에 싸워왔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더 곪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만둘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만 가족들을 봐서 면허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운전을 못하면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매번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2016년에만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22만 명이었습니다. 모두를 예비적 살인자, 사회 악으로 몰아가기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 양산시에 와 있습니다. 오늘 양산시에서 두 분이 구제가 됐는데요. 이 두 분 인터뷰하러 오늘 양산시에 오게 됐습니다. 양산시 써있네요. 양산시. 양산시에 왔다는 걸 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표지판이 없어 지금. 자, 양산시. 네, 양산시 온 거 인증됐죠. 저기는 또 양산시 실내 테니스장이 보입니다. 한번 찍어주시죠. 네, 양산시 실내 테니스장. 그 경남을 자주 오는 편인데 양산시는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자, 오늘 구제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스터디룸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한번 스터디룸으로 이동해 보시죠.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양산 한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의뢰인 중에 또 구제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제를 받을 때에는 직업의 연관성과 좀 많이 연관을 시켜서 구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모실 분은 다리가 불편한 까닭에, 그리고 아이들 부양에 있어서 혼자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신데요.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면허가 꼭 필요하신 이유와 그다음에 아이들 부양에 대한 부분으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화물차나 택배 꼭 이런 생계형이어야만 구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거나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양에 있어서 면허가 꼭 필요한 부분들도 인정이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 인터뷰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의뢰인 모셔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적발이 되셨을 때 어떻게 적발이 되신 거예요? 친구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반주식으로 소주를 한 3잔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소주 3잔 정도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하셔서. 네네. 그래서 정말로 괜찮았었고 저도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적발이 된 거죠. 지금 보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병명을 갖고 계신지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고관절 개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예, 그게 어떤 병명이죠? 고관절 개사라는 게. 그게 병명이고요. 예, 어떤 이제 다리가 이제 통증이 있어서 계단이나 보행을 하거나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다리를 거의 이제 나중에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도 사실 굉장히 네, 힘드시겠어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양산에 지하철이 있나요? 네, 연결은 되어 있어요. 연결은 돼 있지만 이제 지하철 타는 데까지 가는 것도 좀 힘드시다는 네.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중에 면허구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참작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꼭 진행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것들을 좀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또 아이들도 부양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일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 남편분은 혹시 그러면 이렇게 이혼을 하신 상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혼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몇 학년 정도 된 거죠? 이제 4학년, 6학년. 4학년, 6학년. 그러면 지금 한창 이제 손이 많이 갈 텐데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아이들 그 학교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도와주시고 있나요? 차로? 네네, 등하원도 그렇고. 등하원도.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여기는 이제 차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요 양산시도 이렇게 좀 대중교통이 많이 그렇게 편하게 되어 편하게 돼 있지는 않군요. 때 제가 사는 곳은 그렇거든요. 예.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부분도 있어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셨겠네요. 네, 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 적발되신 날짜가 언제셨죠? 7월 7월 달. 네. 그러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발되신 거네요. 네, 그 후에 그럼 주변에서 이 윤창호법 때문에 구제가 안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었어요. 혹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뭐 지금 법이 강화돼서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계형 직업을 운전을 할 때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돈만 낭비할 거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리 아픈 거 갖고는 뭔 구제를 받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네, 생계형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구제가 되셨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주변에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행정심판 구제율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될 사람을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만약에 선생님도 그분들 말 들으셨으면 포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구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되는 건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아예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은 그거는 시도를 해봐야죠. 다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면허가 언제 풀리죠? 이제 일주일 뒤면 일주일 뒤면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와... 제 운전을 하게 되면 일주일 뒤, 지금 오늘 며칠이죠? 1월 3일인가요? 네. 2020년 1월 10일부터는 운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애들이랑 도서관 도서관 가는 거. 네, 지금 정말 뭉클하네요, 지금. 못 데려가셨어요. 그동안은 애들한테 그러면 왜 엄마 차 왜 운전 못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차가 고장났다고? 네, 사실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케어하는 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하나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삶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좀 어떤 아픔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어려운 점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참 유쾌하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또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근데 그 도서관 가고 나서 또 뭐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마트도 참 가기가 힘들겠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식생활을? 택시를 타고 이제 몰아서 한 번에 간다든지. 택시비가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네, 거의 못 갔죠. 저는 이제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집 근처 10분에 있더라도 걸어서 물건을 들고 오는 거는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다고 뭐 지금 도와주실 남편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혼자 또 계시다 보니까. 끝으로 어쨌든 이런 제도를 면허 취소도 국가가 하는 거지만 경미한 분들은 한번 신청해봐라. 국가가 봐주겠다. 이렇게 한 것도 국가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국가나 주변 분들에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뭐 어떤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제제도가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특히 이렇게 도움 주신 모두가 행정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처럼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니까요.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실수를 하셨더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을 한번 청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사실은 안 될 것 같으면 딱 잘라갖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는 주십시오. 다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시고 자기가 살아날 방법을 면허 구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운이 좋으셔서 구제가 됐지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플랜 B도 꼭 갖고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고요. 항상 저희가 하는 거 있죠. 일단은 그 구제를 받은 거 저희가 인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을 다짐서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폰 가져오셨나요? 문자 받으신 거 있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문자는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됐을 때 오는 문자입니다. 음주운전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자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라 하더라도 경미하게 적발이 됐거나 뭔가 억울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생계 때문에 또는 가족의 부양에 있어서 면허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목표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구제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날짜 써주시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서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 구제를 받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서약자 송범석 대표입니다. 지금 저는 경남 양산 물금읍에서 남부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요, 저희가 이 영상 촬영,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들 구제받으신 분들 영상 촬영 최초로 저한테 뭘 갖고 오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하고 저도 기쁜 마음을 좀 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의뢰인님, 대체 저한테 뭘 주실 거죠? 예, 제 구제 대항을 너무 감사드린다고 귤 조그만 거는. 야, 귤을 제가 구제를 받았다고 해서 귤을 받았습니다. 네. 이 귤 받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이거 얼마에 사오셨어요? 뭐 얼마 안 합니다. 만 원에서 좀 왔다 갔다. 예, 정말 마음만도 감사드리는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적발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8월 8월 초에 아마 초에 예.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발되셨네요. 그걸 다 걸리고 나서 그걸 알았습니다. 예. 어떻게 적발이 되신 건가요? 평상시처럼 제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러 이제 부산을 가다가요. 항상 하듯이 집에 이제 본가에 부모님들이 차를 놔두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려고 갔는데 마음 편하게 또 친구들과 또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또 마시고 놀았는데 다음날 당연히 이제 숙취가 잠도 충분히 자고 경찰 거라 생각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무렇지 않게 또 단속 경찰관에게 부르는데 바로 음주 취소가 나왔다고 단속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적발되신 거예요? 네.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양산이시고 네. 이제 본가는 부산이시고 네. 그러면 아침에 이제 깼으니까 충분히 나는 잠을 잤다. 설마 술에 취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신 거죠? 저 이때까지 뭐 그런 일도 없었고 네.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 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일단 뭐 부주의죠. 아이고. 이런 숙취로 걸리는 경우가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날에 술을 드신 분들은 절대 다음날 운전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한 24시간은 지나고 운전하셔야 돼요. 술 마신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면허가 필요하시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하는 일이 그 생산관리다 보니까 생산관리직. 일반적인 생산관리보다는 설비업체의 생산관리다 보니까 주된 업무가 외주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가공품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비에 필요한 자재 구매를 하다 보면 자재구매. 하루에 뭐 8시간 정도를 다 운전으로 소비한다고 하면 무관한데요.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하는 설비를 이제 설치라든지 AS를 하다 보니 국내라든지 해외 해외 출장. 출장까지도 가야 되고 네. 국내는 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운전이 안 되고 해외 출장도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 국제 면허도 신청을 해서 국제 면허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는 뭐 속된 말로 필요 없는 구성원이 되면 제 생계가 또 걸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운전면허증은 제일 좀 필수적인 품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해외도 나가시고 국내도 8시간 이상 계속 네. 운전을 하시고 네. 일단 지금 구제를 받으신 거죠? 네, 현재는 구제를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운전을 언제부터 하실 수 있는 거죠? 운이 좋은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1월 23일 설 전날까지만 딱 하고 24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집에 갈 때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실 수 예,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한 번도 부모님을 뵈러 못 갔는데 살 때는 아들 데리고 좀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부산까지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심정은 어떠세요? 네, 음주작발을 당했을 때는 세상이 노랗고 막막하다는 느낌이 제 현실로 딱 느꼈거든요. 그 매스컴이나 TV로 보던 일이 뭐 남들 일이라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어이구 인간아 이랬는데 솔직한 말로 제가 막상 하고 보니 정말 인생이 갑자기 뭐 막막해지더라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당장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운전을 못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답답하고 이게 가족들한테 미안하고요. 계속 불편함을 더 줘야 되고 출퇴근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다 들고요. 그때는 정말 새 사람이 이제 몰리면 어떤 심정이 든다는 걸 좀 많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많이 심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좀 심정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극단적인 생각?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솔직히 예, 제 생에 운전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라고 하죠. 계속 안 될 거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두 번 다시는 안 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뭐 그런 것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말씀 중간에 당장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임시 운전면허증 네. 40일짜리를 받고 경찰서 간 날부터 40일 동안은 운전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날 때부터는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운전면허 구제 제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예, 일단은 당장 운전면허가 적발되고 나서부터 이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봤는데 구제라는 게 행정심판 구제라는 게 있다고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뭘 했는데 뭐 그때 검색하다가 지금 대표님이 계시는 모두 다 행정사를 알게 됐고요. 거기에 뭐 절차라든지 진행 뭐 벌금 뭐 이런 게 동영상으로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내용을 습득을 하고 전화를 드리게 됐죠. 일단 운전면허 구제 제도도 네. 국가가 만든 제도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당한 입장을 말하자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운전이 실감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수로 모든 걸 잃어버리시면 극단의 생각까지 할 수 있겠다는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제도가 활용이 돼가지고 두 번 다시는 뭐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이 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지옥 같은 경험이었잖아요. 구제 시켜줬으니까 또 음주운전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안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겪어봤을 때는. 제가 실제로 저희 구제받은 의뢰인들 중에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저를 또 걸렸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제를 받고 나면 그게 경각심이 되어서 음주운전을 잘 안 합니다. 뭐 이제 실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 구제 시켜주니까 자꾸 음주운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한 번 이 지옥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음주운전 절대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다행히 이제 구제가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면허 구제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네. 면허 구제 문자를 받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가족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저로 인해서 좀 피해를 아닌 피해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좋은 데도 가고 싶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적으로 운전하는 거를 좀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모님은 지금 면허가 취소가 된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처음에 적발되고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먼저 했던 사람이 집사람이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 처음에는 쌍욕하다가 안 좋은 소리 좀 나오다가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으니 한 번으로는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모님이 또 이해를 해주셔서 또 이렇게 구제까지 이르는데 사모님 공도 있었다고 봅니다.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예. 가능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윤창호법 이후에 적발이 되신 거잖아요. 주변에서 윤창호법 때문에 구제가 안 될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어떤 말씀을 많이 들으셨나요? 주변에서 하는 말씀들이 윤창호법 때문에 구제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걸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귀에 못이 박히고 들었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솔직한 말로는 뭐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가민가 뭐 좀 불안하고 이랬었는데, 뭐 어딘가에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심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좀 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모두 행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창호법 벌금처럼 형사처벌에 강한 관계가 있지 연애구제와는 별다른 관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느끼기에는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을 해주시니까 그 결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지 면허구제를 안 시켜주겠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세요, 윤창호법 이후에 구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콕자가 말하는 대로 이거 윤창호법 때문에 구제 절대로 안 시켜줘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주운전자 처벌 받아야 돼요. 맞아요. 다만 구제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왜 자기들이 잘못된 말로 그 면허 구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내가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좀 확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잘 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상담만 받아보셔서 안 된다 하면 그때 포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윤창호법 때문에 무조건 구제가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자기 권리 수단인 소송권, 쟁송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남 양산에서 두 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서울 수도권만 많이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좀 촬영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영상을 앞으로도 꾸준히 찍을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구제받으신 의뢰인님 인증 문자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서약서 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받았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인증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구제 문자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 받으셨을 때 엄청 떨리셨죠? 네, 제가 밖에 따듬대 있다가 이거 문자 오기만 기다렸는데 받는 순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음주운전 근절서약.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구제를 받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서약자. 네, 서약하셨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셨습니다. 다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찍고 있어? 왜 이거 찍어? 찍어. 네,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양산시청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찍은 장소하고 시청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소가 좋아 보여서 왔고요. 네, 오늘 저희가 선물로 받은 이 귤을 열심히 까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구제 받으신 분들 모두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다음 달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구제 사례를 인터뷰하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야, 그만 찍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